대학생 여자애가 목 졸라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완전 동갑인 사람이랑 만나면 이제 몸이 점점 이렇게 뒤로 피해지는 그런 것도 트라우마 때문에. 아니야,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 그냥 나 죽을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억지로 트라우마를 극복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그런 마음을 한 가지로 정하세요.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발 너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2년 전에. 2년 전에. 아버님이 먼저 들어오시네요. 아버님이 자꾸만 엄마는 어떡하고 너 혼자 오려 그러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많이 치여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14살, 15살 때부터 주변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본인이 주변 사람들로 자꾸만 상처받고 하는 운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본인한테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을 대하기가 좀 어렵고 우울증 또한 지금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여지고 재작년서부터 몸도 굉장히 심하게 아파요. 본인을 보면은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전반적으로 요 목 또한 아픈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버님이 좀 험하게 가셨나요? 온 몸이 엉망진창인 느낌이 많이 들고 특히나 호흡기 쪽으로 굉장히 좀 아픈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빠가 2년 전에 처음 코로나 한번 겪으시고 그 다음에 또 혼자 돌아가시기 직전에 코로나를 한번 또 겪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대상포진 걸리셔서 면역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상태에서 혈액암이 급성으로 오셨는데 그거를 치료받다가 2주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눈을 뜨고 계시면은 계속 피를 토하셔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일부러 중환자실에 계실 때는 계속 재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수가 굉장히 재작년서부터 많이 사나웠고 다치는 수도 들어오고 몸으로 자꾸 칼을 대는 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때 자체가 썩 안 좋은 시기였고 본인이 상복을 입는 운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아버지 선에서 몸이 안 좋아지는 시기와 자녀 선에서 상복을 입는 시기가 겹치면은 정말 백발백중 부모님께서 좀 안 좋게 되시거나 혹은 많이 아프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그 시기가 딱 2년 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때 이후로 본인이 정신적으로 어떤 것들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근데 사실 우리 사례자분 본인이 비단 2년 전뿐만이 아니에요. 본인은 10대 후반서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시달려 오다 보니까 본인이 사람들과 별로 만나기가 싫고 우울증 또한 들어오고 공황장애도 그때부터 왔었다. 사람 많은 곳에 못 다니고 본인이 어쨌든 사람들과 자꾸만 옆에 붙어 있으면 호흡이 좀 곤란해질 정도로 본인이 좀 힘들어요. 과호흡 증상 또한 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좀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남 탓을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사례자분은 자꾸만 내가 이렇게 된 게 남들 때문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된 게 세상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을 본인이 그럼으로써 자꾸 깎는 것 같아요. 본인 자체가 계속 평생 안 좋게 살아가는 운은 아니에요. 본인 또한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좀 몰입해서 내 손으로 하는 어떤 것들을 쥐어갈 수 있는 팔자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고 안 좋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본인한테는 그래도 좋았던 순간들도 있어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먹고 안 좋았던 순간들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고 있다. 사람이
우울해지면은 당연히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자꾸 파고들면 안 돼요. 트라우마가 어릴 때, 완전 아기 때 들어온 거여가지고 맞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에 이제 동급생 여자애가 목 졸라서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사람 손이 이렇게 몸 위쪽으로 오는 거를 되게 경계하다시피 하고 사람이랑 그때부터 친해지는 게 되게 무서웠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이 한두 살 정도 위거나 한두 살 정도 밑이면 괜찮은데 완전 동갑인 사람이랑 만나면 이제 몸이 점점 이렇게 뒤로 피해지는 그런 것도 트라우마 때문에. 억지로 트라우마를 극복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극복이 가능할 때 극복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필요하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동갑인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하다면 피하세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이도저도 아니야. 이거를 극복하려는 마음은 살짝 들었다가 그래도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했으니 나는 피해자야 라는 마음이 또 들었다가 그래도 이거를 뭔가 극복해 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또 들었다가 아니야, 다 포기해 버리고 싶어, 그냥 나 죽을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본인의 그런 마음을 한 가지로 정하세요. 극복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요, 내가 좀 더 잘나지면 돼요. 내가 그들보다 잘 살고 있으면은 그게 극복이거든요. 내가 이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본인의 기술을 연마하고 어떤 것들을 새로 배워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돼서 그들을 뭉개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5, 6년이면은 모든 세포가 다 그 전과는 달라져요. 기억 세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 6년 전에 본인과 현재의 본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새로 시작하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이고 어떤 것들을 체득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은 5, 6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세포 자체가 다 달라질 거예요. 내일을 보고 1년 뒤를 보고 2년 뒤를 보고 10년 뒤를 보셔야 돼요. 좀 극복을 하시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고, 아버님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님이 정말로 인사를 못하고 가셨어요. 아버님이 그 얘기는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도 아버님 살아생전에 말은 정말 안 듣던 딸이었지만 제발 너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 너 스스로 살아나갈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아버님이 그게 한이 되셨나 봐요. 인사를 못하고 가신 게. 그래도 아버지 좋은 데 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아버님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망자를 따라가고 싶어서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게 망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아빠를 나중에 죽어서 당당하게 만나려면은 본인 스스로도 당당한 사람이 되세요. 나한테 당당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님이 손 이렇게 꼭 한번 잡아달래. 이렇게 잡으셨나 봐. 이렇게. 맞아. 아버님이 손을 이렇게 잡으셨나 봐요. 네. 이렇게 잡아달래요. 엄마 속 새기지도 말고, 아빠 돌아가신 후에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된 것 같아요. 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초상집 분위기다. 제발 엄마랑 싸우지 좀 말고 둘이 좀 화합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와서 그래도 우리 따님 참 고마웠다고 하시니까 아빠에 대한 마음은 이제 잊고 좀 나아가세요, 앞으로. 오늘 점수 어떠셨어요? 아빠 돌아가실 때 못 들었던 얘기 들은 것 같아가지고
울컥했었는데 마음 정리는 좀 된 것 같아.